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축은행의 끈질긴 이의, 파산 절차에서 어떤 저축은행의 끈질긴 이의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원고는 준비 안 돼 있고요. 쭉 한번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분은 사업상의 빚이 수백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이제 진술하는 걸 아니면 뭐 써온 걸 토대로 보니까 2013, 14년쯤에 11년, 12년쯤에 뭐 돈이 궁했든지 바지 사장을 쓴 겁니다. 타인의 어떤 업체에 바지 사장을 쓰고 실제로는 이제 급여 월급쟁이로서 일은 했습니다. 뭐 한 300만 원에 500만 원에 뭐 법인카드를 줄 테니 내 밑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설립한 법인의 바지 사장을 쓰고 실제는 이제 뒤에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다 주무르는 거죠. 몇 가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일이 전개됐냐면 그 오너가 이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유통회사입니다. 어떤 유통회사냐면 마장동 같은 데서 이제 소고기를 정육점을 전국적 뭐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굴지에 뭐 정육점에 마장동이 이제 정육점이 가장 많은 동네죠. 서울하면 마장동이죠. 고기하면. 근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통 매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이제 저축은행으로부터 뭐 수십억, 그죠? 수십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엄청난 양의 그 매출을 담보로 땡깁니다, 돈을. 근데 결국은 이제 뻥 터지는 거죠. 부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저축은행은 뭐 큰 손해를 보고 이게 이제 벌써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한 두세 배 되죠. 연체이자까지 하면은 채무가 뭐 한 300~400억 됐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축은행은 사실 큰 손해를 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오너, 그 가공 매출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분식회계를 이용해서 그 매출 채권을 담보로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렇죠? 회사를 속이고 저축은행을 속이고 자기 회사를 분식해서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백억 원, 수백억을 편취한 걸로 봐서 형사고소해서 오너는 이제 뭐 징역 꽤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지금 채무자는 끈질기게 무죄를 다퉈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정 투쟁만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그냥 월급 500 받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좀 쓰고 월급은 집에다 갖다 주고 좀 폼나게 사장 행세를 하려고 했더니 들어간 지 그냥 몇 달 만에 폭삭 주저앉고 갑자기 전과자 신세가 될 것 같으니까 무죄를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행히 무죄가 됐고 문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년, 한 2, 3년 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은행은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나왔던 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다. 그 대출 보증이 이미 다 부실화될 것을 알면서 그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거는 비면책 채권이다. 라고 이제 상당히 끈질기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인지 아닌지는 파산 절차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산 절차는 비송이에요. 파산 절차는 청산 절차로서 신속하게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이를 돈으로 바꿔서 공평하게, 채권자, 혹은 뭐 법에 정해진 변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서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뭐 누가 면책
어떤 게 면책 채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면책 채권이라도 배당은 받아가야죠. 그렇죠? 그 면책이냐 비면책이냐는 채무자가 면책이 끝난 다음에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저축은행이 이거는 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뭐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해서. 비록 형사상은 무죄지만 민사상으로는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게 만약에 인정되면 비면책 채권이 될 여지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런 법리적인 측면 때문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전문직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멀었지만 나름대로 연봉이 꽤 돼요. 5천, 6천, 6천, 7천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 이상 근무했어요. 한 직장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맞벌이 하면서 착실하게 모은 소득으로 아니면 그걸로 이제 생애 최초에 주택을 구입했고, 예전에 주택을 빨리 샀으면 좋았죠. 2000년 초반에. 그게 이제 하다 오르니까 또 다시 또 점프해서 새로 좋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했고, 분양을 받았고, 아니면 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그걸 또 전세 주고, 자기도 이제 전세로 뭐 강남 쪽에 애들 교육을 위해서 또 이사를 왔고요. 전월세를 삽니다. 이 일련의 과정 중에 보면 그게 이제 혹시 채무자의 은닉재산 아니냐. 근데 채무자는 제가 보기에는 은닉할 만한 뭐 급여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통장을 싹 조사해 보니까 한 4, 5년 동안 갖다 준 채무자의 통장에서 배우자한테 이렇게 생활비조로 이체된 게 총 한 7천 정도 빼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4, 5년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더 되죠. 150? 그렇죠? 150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최초에 자기가 월급 바지 사장 쓸 때 그 월급 갖다 준 거예요. 한 300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이것저것 해서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뭐 배우자가 나름대로 뭐 지금 한 4, 5억의 보증금을 갖고 있고 집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재산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근데 그 배우자의 재산은 환가할 수가 없죠. 고유재산이죠. 채무자가 기여한 것도 없습니다. 뭐 자기는 그냥 바지 사장 쓰고 왔다 갔다 헛바람 쓰는 바람에 배우자가 다 번 거죠. 거기서 어떻게 관제인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어떻게 환가가 불가능하죠, 사안이. 그래서 결국은 뭐 일부 그래도 한 3년, 3, 4년 동안은 생활비를 착실하게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배우자의 어떤 나갈 돈이 덜 나갔으니까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로 환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 계약을 체결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채무자 저축은행은 끈질기게 이제 뭐 이의를 했고 불만이지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3천 화해한 것도 좀 지금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2020년 10월 24일 실무 준칙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배우자의 부부 재산에 대해서. 그 전 사안이에요, 이거는. 2020년 7월인가 5월 6월 달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근데 그 채무자는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배우자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좀, 그때 아마 코인이 좀 좋을 때인 것 같아요. 2019년 정도 됐으니까 좀 돈 좀 버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벌고 몇 천만 원 벌을 수도 있죠. 자기 돈이냐, 배우자의 돈으로 해서 땄으니까 뭐 내 은닉한 재산도 아니죠. 배우자의 재산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이의 제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이의 제기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은 없고 면책 불허가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지금 저축은행의 어떤 이의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통장도 다 분석을 해서
배우자한테 입금된 거 얼마인지 끈질게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집이 이제 제초 생애주택, 그 다음에 점프할 때, 다시 바꿔 타기 할 때, 과연 그 돈이 누구한테 나왔느냐. 근데 뭐 채무자한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친정이라든가 다른 데서 좀 도와줘서 마련한 걸로 보이고, 대출보다 좀 부족한 자금이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을 사면. 그 자금의 공백이, 그게 이제 부동산은 큰 재산이니까 한 1억 정도 되죠. 근데 그게 뭐 채무자 내지 시댁에서 도와주더라도 사실 뭐 채무자 건 아니죠. 그죠? 친정에서 도와준 게 뭐 명백한 송금 내역이 나와서 그것도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배우자의 어떤 주택 구입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죠. 일부 이제 생활비를 좀 주면서 생활비가 덜 나가니까 뭐 재산 형성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매입에 뭐 큰 돈을 목돈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의 끈질긴 이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일부 한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